현숙은 대체 왜 자신의 불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표출했으며 영식이 별로인 이유를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 했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영호를 불러냈을까요? 이번 편도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숙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영호에게는 호기심을 가졌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현숙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숙은 만약에 영식을 선택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 탓은 영식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고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주변인들에게 전달함으로 주변인들의 공감을 얻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현숙이 영식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확정지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현숙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영식이 낮은 자세를 취하는 걸 넘어 거의 바닥과 무라일체가 된 상태로 딱정벌레 마냥 현숙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숙이 이성적 판단에 의해 영식을 선택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본능이 끌림을 느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영식의 외형적인 부분이 정말 상위 5%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긴 하지만요. 현숙은 매우 똑똑하기 때문에 최종 선택에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거나 영식을 선택하거나 반드시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룹 내에서 영식은 아주 전형적인 좋은 남자에 속했으며 시청자들도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고 갑자기 다른 남성을 선택하게 될 경우 여론이 어떨지는 물 보듯이 뻔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현숙이 갑자기 영호를 떠보며 어필합니다. 현숙이 영호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제가 수도 없이 말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 아실 테죠. 영호가 많은 여자들에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숙과 순자, 옥순, 그리고 영자까지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여성의 선택을 받은 남자는 남성적 가치가 폭등하게 된다고 꾸준히 얘기했었습니다. 이로써 현숙 또한 영호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여자들이 호감을 가지는지 그리고 나에게 본능적인 끌림을 줄 수 있는 남자인지 궁금해졌으며 이 생각이 이성적인 판단을 능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성적인 판단이란 자신이 욕먹을 행동을 만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영식이 이미 현숙이랑 대화를 많이 해봤다고 한 것을 핑계삼아 영호에게 대화를 신청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 접점이 없이 영호에게 대화를 신청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았으며 방어기제 때문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일부러 영수를 찾는 척 하다가 옆에 분명히 있는 영수를 내비두고 뜬금없이 영호를 부릅니다. 영호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내가 지금 너를 부른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죠. 내가 너에게 대화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영식과 이미 3번의 데이트를 했음에도 끌림을 느끼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분들과 대화를 해보려 한다고 하죠. 이때 다른 분은 영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호에게 너의 1순위는 정숙이고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냐며 떠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호는 현숙에게 여지를 주는 대답을 합니다. 지금 사진이 아닌 그림이라 잘 안 보이는데 이때 현숙의 표정은 나는 솔로에서 처음 찍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웃은 적은 많지만 이 정도로 얼굴 전체가 완전히 찡그려지는 웃음을 지은 적은 없었습니다. 현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해답을 구하고 지금이라도 핸들을 꺾어볼까라는 말을 하죠. 이때 현숙이 만들고 싶었던 그림은 영호가 갑자기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영호를 더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는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영호는 그냥 미지근했으며 딱히 호감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 영호가 현숙에게 호감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방송에 송출되었을 때 욕을 먹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행동했다고 봅니다. 보는 것을 넘어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편집된 장면에서는 영호가 현숙을 밀어내는 말도 추가적으로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숙은 영호가 나에게 큰 호감을 표현하지 않는데 내가 영호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것은 쉬운 여자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영호를 하루 만에 쉽게 꼬실 수는 없을 뿐더러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영호가 큰 매력을 지닌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영식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되죠. 전편에서도 말했듯이 너만 바라보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그 여성은 남자를 안전한 대상으로 판단하여 후순위에 두고 불안전한 대상에게 우선순위를 뒀다가 안 될 경우 다시 안전한 대상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그게 본능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주변 시선을 엄청나게 의식해야 하는 방송에서조차 그런 장면이 지속적으로 나오죠. 사회에서는 그런 본능이 훨씬 더 심합니다. 지금 2024년에 20, 30대 예쁜 여자는 수도권 번화가를 돌아다니기만 해도 하루에 번호를 수십 번 따입니다. 제가 저번에 비슷한 말을 했더니 댓글에 30대 여자는 아줌마인데 누가 번호를 따냐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댓글 쓰신 분 30대 예쁜 여자 눈도 못 마주치고 말도 못 겁니다. 제가 볼 때 30대가 아줌마인 시대는 이미 예전에 끝났습니다. 노화가 점점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30대는 사실상 예전의 20대로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의 40대가 예전의 30대로 봐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20대에서 30대 초반 정도라면 예쁘지 않더라도 적당히 꾸미기만 했다면 최소 한 번은 따입니다. 자주 밖에 나가는 여자는 자신에게 연락이 오는 남자가 최소 10명 이상일 테며 그들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된 것이죠. 그 10명 중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 용도에 따라 냉장고에 음식을 저장해두듯이 킵해둡니다.
인기 많으셨던 여자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바로 아실 거예요. 혹시나 남자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 여자가 없는 걸 절대로 티내서는 안 되며 항상 만날 수 있는 안전한 대상이 아니라 불안전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쓰레기만도 못한 연애서적 수십 권 읽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현숙은 이미 영호를 제외한 5명의 남자에 대한 파악은 다 끝났습니다. 현숙은 다른 5명이 자신에게 본능적인 끌림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중에 광수는 예외적으로 자신에게 끌림을 줄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에 따른 가치 테스트를 저번화에서 실행했었죠. 하지만 광수는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였고 프레임을 유지하지 못한 채로 현숙에게 끌려갔습니다. 참고로 광수가 이때 프레임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은 정숙의 영향이 컸습니다. 왜냐면 광수가 2시간만 준다면 현숙을 꼬실 수 있다고 했다며 현숙에게 일렀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광수는 시간의 압박을 받게 되고 이미 정해진 포지션 내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숙의 방어 기제는 머리끝까지 올라간 상태였으니 게임으로 치자면 거의 해모드로 플레이하는 거라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오지랖을 쳐떨어댄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현숙이 저런 행동을 보인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면 2시간 안에 나를 꼬실 수 있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녔다는데 방어 기제가 올라가는 건 그냥 당연한 거죠. 그 결과 광수는 현숙의 눈을 피하는 장면들도 여러 차례 나왔으며 본인의 팔을 잡아 팔짱을 끼려는 장면들과 입 주변과 목을 몇 차례 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팔짱을 끼는 것은 불안하거나 자신을 방어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기면 몸에 심장이나 중요장기가 존재하는 위치를 본능적으로 가로막아야 한다는 심리가 팔짱을 끼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입 주변과 목을 만지는 것 또한 불안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나오는 무의식의 행동이고요. 이런 것들은 제 생각이 아니라 이미 수사관들이 오래전부터 상대의 심리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광수는 2시간 안에 현숙을 꼬셔야 한다는 압박감에 저 상황이 불편하고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었고 프레임을 유지하지 못한 채 현숙에게 딸려가 버립니다. 이로써 현숙은 이미 5명에 대한 파악이 끝났죠. 이 5명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금전적인 부분이나 직업적인 부분을 비교하거나 오로지 나에게 잘해줄 남자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나에게 본능적 끌림을 줄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 싶었고 그게 영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영호에게 저런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영호의 매력보다 내가 감수할 리스크가 더 컸기 때문에 다시 영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내용이 조금 뒤죽박죽한데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현숙이 지속적으로 영식에 뒷담을 했던 이유는 자신이 영식을 선택하지 않아도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명분이었으며 영호에게 호기심을 가져 영호를 잠시 떠봤으나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영식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최종 선택은 하지 않거나 영식을 선택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현숙은 여기서 영호에게 우회할 정도로 멍청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남자들이 자신에게 들이댔던 경험이 매우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많은 남자들이 보편적으로 여자를 꼬시기 위해 어떻게든 잘 보이려 노력했을 테고 현숙은 그런 것에 질려 있을 테죠. 현숙 같은 여자를 제대로 유혹하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진짜 엄청 특이한 뭔가를 가지고 있거나 자유로운 예술가라던가 이런 스타일에 끌릴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